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허니랩을 만들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해가지고 쭉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허니랩이라는 걸 아마 다들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여기 써있던 것처럼 이제 벌집이에요. 밀랍이랑 송진, 그리고 이제 코코넛 오일을 이용해서 만든 친환경 식품 포장 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뭐 이런 비닐 쓰레기나 이런 게 되게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물건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는 대표자고요. 김동근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인천에서도 이제 자원순환 관련해가지고 강사활동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단 수도권 매립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폐기물 문제와 자원순환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는 허니랩을 만드는 걸로 순서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글씨가 좀 깨졌네요. 그래서 일단은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하고 나서 이렇게 버렸는데 그게 이제 환경에 악영향까지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수업에서는 제가 쓰레기랑 폐기물을 섞어서 사용을 할 건데 그냥 같은 단어로 인식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글씨가 조금씩 깨졌는데 양해해 주시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아마 인천에 살고 계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의 플래카드를 아마 다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시청부터 시작해서 뭐 인천 관련된 이제 관공서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환경특별시 저거 광고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자원순환은 뭐고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딨지? 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쭉쭉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이제 크게 구분을 좀 해보면은 이제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랑 이제 집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적색으로 표시한 거는 사업장에서도 우리가 집에서 버리는 건가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생활계 폐기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생활 쓰레기들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집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종량제에 담아서 버리는 게 있고, 또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게 있고, 이제 재활용품으로 이제 쓰레기들을 이제 버리는 게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대부분 쓰레기 한 30%는 이제 소각을 하고, 이제 그 외의 거 이제 매립을 한 다음에 재활용품 중에서도 이제 처리를 하다가 이제 재활용을 할 수 없다라고 된 것들을 한 3분의 1 정도는 다시 소각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이제 음식물 처리 시설에 들어가서 이제 소각을 하든지 이제 사료 같은 걸로 이제 재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있었는데, 쓰레기를 우리가 소각을 하거나 땅에 묻는다 정도의 인식을 아마 가지고 계셨을 텐데, 쓰레기를 직접 땅에다가 묻는 것을 이제 직매립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직매립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여기 적어둔 것처럼 땅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이 과정에서 매립을 했을 때 이제 메테인 같은 온실기체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또 비 같은 게 오거나 했을 때 이제 물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인천시 서구에 이제 검단 저 근처에 있어요. 이전에 이제 1992년도부터 이제 수도권 매립지는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2016년도까지 사용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쓰레기 봉투 종량제가 95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굉장히 잘 정착이 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좀 더 오래 쓸 수 있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쓰레기 매립지를 더 연장을 할지 사용을 종료를 할지 이제 인천시와 서울시 환경부 그리고 경기도에서 사자간 이제 협의를 했는데, 인천에서는 좀 종료를 원했던 것 같고 다른 데서는 이제 좀 더 오래 쓰자라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당시에 2025년까지 이제 저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하자 이제 합의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 2020년도 들어서는 인천에서 5년 뒤 2025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는 이제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을 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 매립지나 이런 것들이 좀 부진했고 자원순환이 또 나왔습니다. 자원순환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하면서 이제 서구 저 수도권 매립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상 이런 것들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그냥 수도권 전 자치구에서 다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구, 또 인천에서는 옹진군 제외하고 경기도에서는 연천군을 제외한 뭐 시군구 전부 다 저기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비율로 좀 보자면은 인천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는 거는 한 22% 정도고 그 외에 나머지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잘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너희가 수도권 매립지를 유지를 해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상태와 좀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환경 정의 관점에서 좀 부합하는가라는 문제를 저희가 던질 수 있고, 당시 또 이제 수도권 매립지 인근의 주민들은 한 2015년도에 이제 16년도에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입주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10년이 연장이 된 거잖아요. 근데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지역 주민들, 그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도권 매립지 갈등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쓰레기 그리고 폐기물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딘가에 쓰레기를 결국에는 묻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각이랑 매립 둘 중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소각을 하고 그 소각제도 역시 언젠가는 매립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소각을 하고 매립을 하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한데 그럼에도 쓰레기가 너무 많다면은 언젠가는 이런 매립지를 다 포화 상태로 두고 계속해서 매립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내 집 앞에 이런 매립지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사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버려지는 거를 줄여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년 전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 같은 거를 수거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재활용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쓰레기를 줄일 노력 같은 거를 했어야 했는데 충분히 하지 않았고 그 수출길이 막혔던 그런 종이라든가 폐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업체들이 이런 종이나 플라스틱, 아니면 캔이나 알루미늄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해서 돈을 벌고 폐비닐을 무료로 좀 서비스식으로 회수를 해주던 건데 이쪽 부분에서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니까 폐비닐을 수거하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이제 쓰레기 대는 없을 텐데 그때도 불편을 겪었던 분들도 강의를 다니다 보면은 종종 만나볼 수 있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집 앞에 있는 종량제 봉투를 아예 수거를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생각도 하기가 싫은 상황이고 아마 저렇게 쓰레기 산이 아파트마다 생겨날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제 저런 폐기물 산이 많이 생기고 쓰레기가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점점 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을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부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페트병이나 저런 거는 그냥 분리배출해서 버리시면 될 텐데 배달 용기 같은 거나 빨대, 뭐 비닐봉투 저런 거는 재활용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저런 것게 또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의 구성을 좀 잘 살펴보면은 이제 과자 봉투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플라스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플라스틱에 조금 더 한정해서 더 얘기를 진행시켜 보도록 하죠. 그래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거의 연간 한 1000만 톤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생활 폐기물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으로 잡히지 않고 기타 통계로 잡히는 것도 있고 얼마나 버리는지조차 통계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지 않냐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것들의 재활용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한 20년, 30년 정도 전에 생각하면은 이제 생활상에서 플라스틱 물건이 지금 수준처럼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것들이 사실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없는 플라스틱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출길이 막혀버려 있던 그런 폐자원 같은 것들이 가격이 폭락을 했다라는 말은 이것을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재활용을 하기 전에는 이제 똑같은 물질을 많이 모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비용이 그것을 판매했을 때 얻는 것을 이익을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재활용을 안 하고 버려버리는 사태도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배달 음식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서 플라스틱 같은 게 재활용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중간엔 지점에 꺾인 지점이 있잖아요. 이제 경제 위기가 터지고 나면은 이제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플라스틱도 소비가 탁 줄어들었다가 다시 경제 성장을 하면서 플라스틱의 소비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마 2020년, 21년에는 전 세계적으로는 잠깐 꺾였다가 다시 또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비닐 같은 거를 굉장히 좀 많이 쓰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싸고 가공하기도 쉽고 되게 좋기 때문에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 이면에는 이제 재활용이 거의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최초의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지 지금 한 120여 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분해가 된 거를 본 사람이 없죠. 그래서 사실상 소멸하지 않고 매우 작은 플라스틱 조각,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먹이사슬을 따라서 이동해서 또 우리 밥상에 올라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에 있는 것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유독 물질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체내에서 이제 이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 폐기물 그리고 우리가 버리는 생활 쓰레기 같은 것들을 좀 줄여보자라는 시도로서 이제 자원순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요약을 한 건데, 제 생각은 폐기물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를 하고 그래도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다른 것들을 좀 추가를 해가지고 5R이다, 7R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장 좀 핵심적인 것들이 이 세 가지라서 들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폐기물 저감인데요.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순간까지 애초에 폐기물이 될 만한 것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것, 여러 번 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다시 쓰기는 우리가 중고거래 같은 것을 하거나 물건의 사용 수명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것을 최대한 좀 더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분리배출한다라고 할 때 그 재활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닐 제품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세척해서 여러 번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폐기물 저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회용품 같은 거가 있으면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한 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쓰레기가 되는 게 현실이죠. 근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여러 번 쓸 수 있는 컵을 쓰거나 이제 장바구니를 좀 사용을 한다면은 쓰레기를 한 번에 하나씩 만들지 않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 같은 것들은 아마 다 잘 아실 거고 실천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거는 이제 허니랩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릇을 덮거나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 싸거나 해서 집에 있는 비닐랩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옆에 있는 그림처럼 세척을 해가지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만들게 됐던 계기는 제로 웨이스트라고 실천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쓰레기를 줄이는 거죠. 근데 이제 집에서 쓰는 비닐랩 같은 것들을 좀 어떻게 대체를 할까 같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주방에서 일을 하거나 이제 집에서 요리 같은 거 할 때 비닐 저거를 좀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고민 하에서 이제 저희 제품이 나오게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천에다가 밑에 벌이 보이죠? 이제 벌집이고요. 그 옆에는 이제 코코넛 오일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 송진인데 이제 이런 재료만 이용해서 만들게 될 거고, 아마 이미 택배로 저희 키트를 아마 받으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노란색 알갱이가 저기 송진이랑 코코넛 오일 그리고 밀랍 이 세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용액이고요. 그 안에 이제 천도 들어있다.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 제품 좀 자랑을 하자면 일단 플라스틱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하고 저 외 재료는 사용하지 않아서 환경 호르몬에서도 조금 자유로운 게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밀랍이랑 송진 자체는 이렇게 세균 번식을 좀 억제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품을 보관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저희 허니랩을 검색해 주시면은 이제 저런 후기 같은 거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다른 대안, 이제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안전하게 좀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용출이 되는지 따로 검사 같은 거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조금 이따 저희 영상 한번 이렇게 틀어 주실 거예요. 네, 그거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제가 또 만드는 거 같이 촬영을 할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만드는 방법을 일단 먼저 세 줄 요약인데요. 이제 긴 그리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액을 이제 잘 녹이고 이제 프라이팬을 아마 다 준비하셨을 텐데 용액을 잘 녹이고 그 제공된 천에 잘 바르신 다음에 그것을 들어가지고 잘 말려주시면은 돼요. 만드는 방법이 되게 쉽죠. 잠시 영상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영상 보셨던 거 이제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프라이팬을 잘 가열해서 노란색 아마 알갱이를 다 받으셨을 텐데 이제 또 같이 제공된 천에다가 잘 발라주시고 이제 아까 집게나 이제 젓가락으로 용액을 이제 잘 말려주면 완성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다시 또 들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저런 식으로 천을 깔고 그 위에다가 노란색 왁스를 올려주신 다음에 잘 녹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옮겨가면서 말려주시고 이제 집게나 혹은 젓가락을 아마 준비하셨을 텐데 그걸로 들어가지고 한 40초 정도 살살 흔들면서 말려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사용하는 거는 저런 식으로 과일 같은 거 옆에 있는 것처럼 싸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아니면 그릇 같은 거 덮는 식으로 사용을 한다던가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만들 때 주의사항인데 집에서 각자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드실 때 이제 하시다가 이제 화상을 입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중용해서 2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프라이팬 이제 뜨겁지 않게 하시면 되고 혹시 앉아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쪽 손목 안쪽이 데일 수가 있어요. 이쪽. 그래서 그 닿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이제 용액 같은 경우에는 묻으면은 잘 안 지워지기 때문에 좀 편한 복장으로 입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용액이 녹기 시작하면은 온도를 가장 약한 불로 바꿔주시면 돼요. 뭐 인덕션 1단계, 2단계 아니면은 가스레인지로 하시는 분이라면은 최대한 작게 해주셔도 되고요. 네,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연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온도를 최대한 낮춰주시는 걸 제가 권고를 해드릴 거고요. 또 이제 창문 집에 있는 거 그냥 열어주시면 환기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시려면은 창문 열어주시고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 그냥 만드는 걸로 한 번에 넘어갈게요. 조금 이따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랑 이런 것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네. 한번 본격적으로 만드는 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들 때 상황이고요. 이제 인덕션이나 이런 거 아마 핸드폰으로 들고 가셔가지고 가스레인지 앞으로 가시던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인덕션이랑 프라이팬 이용해서 저도 만들어 가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전원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뭐 지금 안 만드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만드는 거 보셨다가 나중에 편할 때, 화면 없을 때 만드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한 장만 만들어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천 올리고 온도가 좀 올랐다 싶으면은 이렇게 용액 올려주시면 되는데 녹는 게 바로 보이시나요? 네, 조금씩 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온도가 높아질 것 같아가지고 불을 꺼둔 상태인데요. 온도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용액이 크니까 지금 이제 저는 손으로 하는데 가급적 화상 안 입게만 잘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제일 작은 천이 하나 있을 텐데요. 이거 한 장 만드는데 용액 하나 정도 다 소모하면 딱 알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불을 꺼놨어요. 그래도 아직 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용액이 충분히 녹죠. 용액이 녹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불을 올려주시면 돼요. 번갈아 가면서 잘 발라주시면 되고 하다가 용액이 작으면은 그냥 하나 더 쓰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를 쓰시게 될 텐데 나중에 여러 개 만들 때는 여러 개 만들 때는 이제 딱 하나씩 되긴 하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좀 여러 개를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또 용액이 잘 안 녹는다 싶으니까 불을 다시 올려서 해보도록 하죠.
냄새가 좀 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 최대한 약하게 해주시고 환기를 해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만드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해주시면 되고 안 묻은 용액 없이 구석구석 잘 발라주시면 되고요. 할 때 이제 코팅펜으로 하시는 분은 이제 금속으로 된 젓가락이나 집게로 바닥을 긁으면은 프라이팬을 또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조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씩 천을 옮겨가면서 전체 다 발라주시면 되고요. 다 바르셨으면은 저처럼 만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발라서 용액이 이제 바닥에 튀면은 지우기가 어려우니까요. 프라이팬 위에서 살살 이렇게 저처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겨울에는 한 20초면 되는데 좀 여름이니까 한 40초 정도 넉넉하게 하면은 좀 손에 용액 안 묻고 잘 말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완성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씩 제작 공정에서 실밥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집에 가위로 잘라내 주시면은 실밥 풀리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상태로 완성이 됩니다. 지금 이제 아마 손에 조금 용액이 묻었을 가능성이 좀 높을 텐데요. 얘는 물리적으로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최대한 덩어리 같은 거는 제거를 해주시고 손에 조금 이제 남은 거 끈적한 거 남은 거는 한 15분 정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날아가니까 그냥 편하게 TV를 보시면서 쉬고 있으면은 이제 다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환기를 시키면은 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잘 만드셨어요. 네. 만약에 여유가 지금 있으시면은 나머지를 더 만드셔도 되고요. 이제 다 만드신 건가요? 혹시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그냥 이제 면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거면은 이제 만드신 분들 다 확인하고 이제 정리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는데 이제 집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냥 정리하는 것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이 후라이팬을 다시 쓰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일단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마 집에서 그냥 이제 사용하시는 후라이팬을 다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밀랍이랑 송진이랑 코코넛 오일 혼합 용액인데 한 120도 정도가 확보가 돼야 녹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프라이팬 좀 빨리 끄신 분들은 이제 굳기 시작하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면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인덕션을 가열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잘 녹을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쇠젓가락이나 쇠 집게 같은 거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죠? 얘도 이제 가열해가지고 닦게 될 텐데 지금은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 연기가 날 정도로 가열을 했는데요. 연기 안 나도 됩니다. 네. 가열을 했으면은 이제 다음에 만들 수 있는 천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은 랩을 지금 여러분이 택배로 받으신 그 천으로 꼭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집에 뭐 가재 손수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천이나 이런 것들이 남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닦아내시면은 이제 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해 왔던 천으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큰 천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런 식으로 가열을 한 다음에 천으로 닦아주시면은 부드럽게 다 닦이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나 준비한 천이 없어. 그냥 귀찮아라고 하시는 분은 집에 이제 키친타월 같은 걸로 기름을 닦아내듯이 닦아주시면 돼요. 기름을 닦아내려면은 온도가 낮으면 잘 안 닦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온도를 좀 확보를 한 다음에 닦아주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액이 처음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한 장으로 다 닦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다 닦은 후라이팬이고요. 이제 얘는 조금 있다 뭐 저녁에 다시 이제 볶음밥이나 계란 같은 걸 해서 드셔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게를 아마 쓰셨을 텐데 새젓가락이나 집게를 뭐든 상관은 없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묻은 거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밀어서 제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후라이팬에 살짝 올린 다음에 다시 가열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달궈지게 되면은 여기 있는 밀랍도 녹게 되겠죠. 그때 천으로 들어가지고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얘가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맨손으로 잡지 마시고 다른 천으로 잡아서 뭐 이런 식으로 닦아내 주시면은 깔끔하게 닦을 수가 있어요. 젓가락 이거 닦으실 때 특히 이때 방심해서 다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 주시면 돼요. 다른 천으로 또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마무리는 완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만드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다 못 만드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물건을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지금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또 해주시면은 충분히 깔끔하게 청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수업을 마무리를 곧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프라이팬을 닦고 남은 천이에요. 보시면 끝부분은 이제 밀랍이랑 코팅이 되어 있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으로 닦으신 분은 잘 접어서 보관을 하시고 다음에 또 물건을 만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 발라주시면은 이제 쓰레기 전혀 만들지 않고 오늘 체험을 끝낼 수가 있는 거죠.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사용감이 좀 떨어졌다 싶으시면은 이 오늘 할 거를 다 만들고 나서 알갱이가 하나가 남을 거예요. 그때 추선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집에 이제 예쁜 천이 있고 뭐 아기 손수건 같은 거 이제 아기 다 커가지고 안 쓴다 싶으시면은 그거 이용해서 만드셔도 되니까요. 네. 다만 이제 섬유 중에서도 이제 플라스틱 섬유가 되게 많아요. 이제 폴리 어쩌고라고 들어가 있거나 뭐 기능성 원단 이런 것들은 다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거 아니고 면으로 된 것이라면은 얼마든지 만드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괜찮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아까 보시면은 제가 사용했던 프라이팬은 완전히 하나도 없이 됐어요. 다 아직도 조금 뜨겁긴 하네요. 얼추 식었기 때문에 만져보려고 했는데 아직 좀 뜨거워요. 그래서 조금 안 닦인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문질러 가면서 닦아주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용했던 프라이팬 이제 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미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오븐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오븐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고 다리미로 만들다가 이제 다리미를 버려야 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어가지고 가장 좀 난이도가 낮은 접근 방법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쓰레기를 좀 줄이자는 취지로 만든 제품인데 이제 이거 만들다가 이제 쓰레기가 나오면 안 돼가지고 이제 닦는 방법이나 마무리하는 방법도 최대한 좀 천이 남았다면 그걸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방법인데 용액을 그냥 가열해가지고 닦아주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이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좀 주의사항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닦는 거는 그냥 세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코올계 세제를 한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는 시중 세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뭐 구연산이나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를 이용해서 각각의 이제 세척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어요. 이제 두 개를 섞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좀 잘 닦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용액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60도부터예요. 밀랍이 녹는 게 한 60도부터 녹기 시작하는데 그 이상의 고온에 접촉하면 당연히 녹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이제 영하의 온도에는 특히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만들었던 이 조그만 크기의 제품은 마늘 빻아놓은 거를 얼려놓는 데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인데요. 육류나 생선 같은 걸 보관할 때는
사용하기가 좀 적절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하신 방법이 열 소독을 하는 방법인데 열 소독을 권고를 합니다. 그 정상적인 나라의 위생당국은 이제 도마나 칼 같은 것들이 생선이나 고기에 닿았을 때는 열 소독을 좀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기에 사용하고 그때마다 이걸 가열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게 좀 많이 번잡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가급적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거를 잘 말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냥 이제 고리 같은 그냥 이제 거리 대 같은 데다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잘 마르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해보면은 거의 1년 가까이도 사용이 가능한데 그 전에 이제 끈적이는 감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하셨던 방법이 수선하는 방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구매를 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꼭 저희 제품 아니더라도 그냥 밀랍만 이용해가지고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아마 허니랩 만들기, 밀랍 만들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아마 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일본 작가신데요. 되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들고 와 봤어요. 어떤 사람은 저기서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 넘쳐 흘러내린 쓰레기를 주워다가 다시 저기 대야에다가 넣고 있죠. 이제 밑에 있는 말을 번역하자면 뭐 이런 겁니다. 저기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쓰레기가 되게 많습니다. 기업적인 차원에서도 될 게 많고 또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할 것도 있는데 최대한 좀 불필요한 저런 일회용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좀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그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허니랩을 만드는 것까지 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가지고 왔는데 조금 이제 또 네이버에다가 이제 허니랩을 검색하시면은 이제 제 이제 연락처도 공개가 되어 있어요. 거기서 찾으셔가지고 이제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은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궁금하실 법한 질문들이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짧게 이것만 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천연세제 뭐 이런 거 다 적어놨는데요. 이제 아까 구연산이랑 베이킹 파우더를 제가 섞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구연산은 말 그대로 산이고요.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염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이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설거지를 할 때 세척 효과가 저런 식으로 있는데 두 개를 섞게 되면은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사실상 좋은 저런 세척 같은 능력이 완전히 제거가 돼요. 그래서 두 개를 섞게 되면은 열과 거품이 많이 나는데 그 열과 거품이 많이 날수록 효과가 없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 파는 세제 같은 경우에는 구연산과 베이킹 파우더를 동시에 넣었다라고 해서 파는 게 실제로 있어요. 온라인몰에 있는데 이제 화학 다 전공한 석사 박사님들이 만드시는 건데 왜 저런 걸 했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그냥 이미지만 이용을 하는 거죠. 친환경 세제라는. 그래서 실제로는 두 개를 섞으면은 그만큼 효과가 없다라고 하고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구연산이랑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마법의 세제인 것처럼 홍보를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섞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세제류를 섞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얘는 뭐 큰 위험은 없는데 네, 그만큼 효과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청소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면은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 문제를 한 번씩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옆에 있는 조건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저게 어떤 거냐면 60도씨 온도에서 6개월, 네, 180일을 둬야 그때 90%가 없어지면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을 줍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자연 상태에서 60도씨가 되는 자연 환경이 어디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온천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온천 뭐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은 건 물론이거니와 굉장히 깊은 땅속이나 들어가야 사실 60도씨가 되는 거죠. 또 바닷속 깊은 곳은 이제 4도씨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생분해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죄책감을 조금 더 줄여주기 위한 수단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 버려졌을 때는 그게 전혀 분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제가 강의 안에서는 의도적으로 뺐는데 아마 거북이라든가 새 같은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반적인 플라스틱이랑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저런 플라스틱들이 분해가 잘 돼도 문제가 되는 게
첨가제라는 걸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네, 아주 옛날에 대구에서 지하철에서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화재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지하철에서는 난연성 소재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에 이제 첨가제를 넣게 됩니다. 또 플라스틱에는 그런 난연제 말고도 온갖 것들에 첨가제를 넣게 되는데 그게 플라스틱에 결합이 되어 있다가 분해가 되면은 그게 자연 상태로 방생이 되는 거죠. 방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해가 되는 것 자체도 이런 첨가제 위험에서 안전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분해와 보존의 모순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아마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계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수업이 시작한 지 1시간 정도가 흘러가는데 지금 그 컵이 분해가 돼가지고 물이 새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그 컵을 사용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분해라는 거는 우리가 그릇에게 기대하는 음식을 보존하는 역할을 못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보존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분해가 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내가 버린 쓰레기가 내 눈앞에서 버려졌을 때 그냥 효과가 없는 걸 바래 정도의 사실 느낌이라서 실제로 분해가 잘 되지 자연 상태에서 분해가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좀 모순된 거를 지금 지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원재료를 적어놨는데 이제 아까 자원순환에서 또 한 가지 차원이 재활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활용이 잘 되려면은 같은 재질의 것을 같은 색상으로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은 당연히 분자 구조가 다르고 다른 재질인 거죠. 그래서 다른 플라스틱과 섞였을 때는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오히려 저런 생분해 플라스틱만을 또 모아가지고 재활용해야 되는데 플라스틱 종류가 다양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분리배출을 하기가 쉬워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좀 이게 정말 환경적인가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다른 천연 재질로 만든 플라스틱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환경적인지는 조금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대안이 아니라 그냥 줄여내자. 그래서 생분해 플라스틱 컵을 커피를 받을 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번 쓸 수 있는 컵을 사용하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분리배출 관련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질문들인데요. 페트병을 뭐 살면서 한 번도 안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렇게 음료 같은 거를 마시면은 라벨이 있는데 라벨을 떼서 버려야 되는지 그냥 버려도 되는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페트 라벨을 떼지 않으면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 점선 있는 거를 다 뜯어서 버리는 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유럽에는 페트병 저 라벨에 보증금이 달려 있어서 저 페트병 라벨을 오히려 떼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둘 다 재활용 품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잘 보시면은 라벨의 재질이 피핑 그림이 하나 있고 그 밑에는 라벨이 페트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재활용이 잘 되려면은 같은 재질의 것을 같은 색상으로 많이 모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페트병을 선별장에서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은 페트병을 그대로 갈아버립니다. 온갖 고운 가루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페트병 그 몸체는 물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가라앉게 되고 페트병 라벨은 페트가 아니라면 물보다 가벼워서 물에 뜹니다. 그러면은 갈아서 던져 놓으면은 자동으로 분리가 되고 재활용 품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데 문제는 페트로 된 라벨들이에요. 같이 가라앉게 되면은 이제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페트의 그 결이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선이 그냥 형식인 거지 절대로 분리가 안 되는 거를 사실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손톱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조금 일관성 있는 게 필요하고 이제 내가 마셨던 페트병의 라벨의 재질이 페트라면은 반드시 분리를 해주시고 그 외의 재질 PP라고 써 있는데요. 아니면 PS, PE 정도가 있을 텐데 다른 재질이면은 그냥 잘 압착해서 뚜껑 닫아서 버려주셔도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준비한 건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끝나면 사실 질문을 받는데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되고 아까 제가 어디서 저를 연락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추후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거기다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깨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여를 좀 독려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시간 조금만 내셔가지고 해주시면 더 좋은 강의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